모두 안녕. 제가 어떤 바를 거대하게 만들길 원하냐고 거대 바운티 영상에서 물었었죠. 대부분은 트윅스를 선택했어요. 자, 가장 거대한 트윅스를 만들어보죠. 먼저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죠. 봉지를 까서 썰어보면 쿠키를 볼 수 있고, 다음은 캐러멜, 겉은 밀크 초콜릿이네요. 이제 장을 보러 가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연유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연유가 필요해요. 215개의 캔이요. 또한 설탕가루도 많이 필요해요. 6상자. 밀가루는 55kg. 마가린 3상자. 계란 12팩. 각 팩에는 20개의 계란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밀크 초콜릿, 끝! 완전히 채워진 카트 2개를 끌고 계산대로 이동해요. 총 구매 금액은 $574였어요. 적지 않은 지출이네요. 먼저 트윅스에 들어갈 쿠키를 만들 거예요. 마가린 16팩과 큰 냄비를 준비해요. 마가린을 까서 냄비에 넣어요. 마가린으로 냄비를 꽉 채웠네요. 렌즈 위에 놓고 마가린이 모두 녹아 액체가 될 때까지 가열해주세요. 많은 양의 반죽을 만들기 위해 이 거대한 양동이를 사용할 거예요. 밀가루 30kg이 필요해요. 가위로 포장을 열고 밀가루를 모두 부어주세요. 녹인 마가린을 렌즈에서 꺼내 부어주세요. 설탕가루 상자를 가져와요. 상자를 까서 한 상자 하고 반 상자 더 파우더를 대야에 넣어요. 또 첨가해야 할 남은 것은 계란 120개예요. 계란 6팩을 넣으면 되네요. 모두 잘 섞기 위해 이 건설용 믹서를 사용할 거예요. 반죽이 매우 단단해서 믹서를 손으로 쥐기엔 매우 피곤해요. 그럼에도 해냈어요. 이 철제 틀에서 트윅스 스틱을 만들 거예요. 먼저 안에 기름을 좀 부어주세요. 잘 펴바르고 양피지를 덮어요. 됐어요. 틀을 바닥으로 내려요. 손으로 반죽을 틀에 직접 옮겨주세요. 잘 펴주세요. 이미 하나의 틀을 완성했고, 이제 두 번째에도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주세요. 거대한 오븐에 반죽이 든 틀을 넣어요. 문을 닫아요. 점화해요.
쿠키는 190도에서 밤새 구워질 거예요. 밤에 버너 쪽 부분에 쿠키가 더 빨리 익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줬죠. 아침에 모든 것이 준비된 것만 같았어요. 위에 합판 한 장을 놓고 뒤집었죠. 그런데 최악의 일이 일어났어요. 쿠키가 하룻밤 사이에 다 구워지지 않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화가 났지만 모든 과정을 다시 했어요. 이번에는 쿠키를 24시간 구웠어요. 물론 굽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윗부분이 다 타버렸네요. 하지만 이건 끔찍하진 않죠. 칼로 상단의 탄층을 제거했죠. 끝! 쿠키가 깔끔해졌어요. 상단에 열린 부분이 트윅스의 하단이 될 거예요. 우리가 산 초콜릿의 약간을 가져와요. 2개의 그릇을 놓고 테이블 위에 있는 초콜릿을 부수고 깐 다음 그릇에 부어요. 그릇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반복해주세요. 모두 중탕식으로 녹여요. 초콜릿이 녹기 시작하고 부피가 줄어들자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초콜릿을 더 많이 가져와서 더 큰 그릇에 채워요. 그리고 또 중탕식으로 녹여요. 쿠키를 스튜디오로 가져와요. 먼저 중탕한 초콜릿은 이미 녹았네요. 쿠키 위에 그릇 2개를 부어주세요. 초콜릿을 잘 펴줘요. 두 번째 틀에도 초콜릿 한 그릇을 부어주세요. 잘 펴주세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초콜릿이 굳었네요. 그 위에 합판 한 장을 놓고 트윅스 쿠키를 뒤집어주세요. 붙어있는 양피지를 제거해요. 이번에는 쿠키가 정말 잘 구워졌네요. 아빠는 틀의 안쪽 모서리를 퍼티로 덮어서 더 둥글게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 구석구석 양피지로 덮었죠. 틀을 스튜디오로 가져와서 다음 단계인 트윅스의 캐러멜 만들기가 시작돼요. 캐러멜에는 설탕가루와 어마어마한 양의 연유가 필요해요. 포장을 까고 캔 5개를 꺼내서 짜주세요. 한 번에 2개의 프라이팬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캔 10개를 따요. 연유를 프라이팬에 부어요. 슈가 파우더 한 국자를 넣고 중불에서 갈색 캐러멜로 변할 때까지 끓여주세요. 틀에 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캐러멜을 만드는 사이 연유는 아주 천천히 줄어들었죠. 끝내 캐러멜을 9시간 동안 만들었어요. 틀의 3분의 1을 캐러멜로 채워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수평을 맞춰요. 캐러멜을 밤새 냉동실에 냅두고 이제 꺼내서 틀에서 꺼내 쿠키 위에 올려요. 캐러멜에 붙어있는 양피지를 제거해주세요. 이제 구입한 초콜릿을 모두 가져와요. 이전 영상에 썼던 다크 초콜릿도 발견했어요. 테이블 위에 거대한 냄비를 놓고 모든 초콜릿을 바로 그 안에 넣어요. 끝! 이제 작은 그릇 3개에 초콜릿 큐브를 채워주세요.
중탕식으로 녹여요. 끝! 초콜릿이 녹아 액체가 되었어요. 바 상단에 부어요. 초콜릿층이 균일해지도록 주걱으로 골고루 펴주세요. 녹인 초콜릿을 모두 부어주세요. 그릇에 초콜릿을 다시 채워주세요. 녹인 초콜릿으로 울퉁불퉁한 곳을 메워주세요. 마지막으로 녹인 초콜릿엔 식용유를 첨가하고 잘 섞어주세요. 식용유는 바가 아주 아름답고 윤기나게 보이게 해줘요. 부어주세요. 주걱으로 퍼뜨려주고 숟가락을 사용해서 상단에 특징적인 모양을 만들어요. 또한 두 번째 트윅스에도 부어주고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초콜릿이 굳으면 거대한 트윅스바가 완성! 무게는 220kg! 만드는데 5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열량은 107만 8천 칼로리인데 이는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자, 잘라보죠. 모두 안녕.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피자가 있지요. 오늘은 3가지의 피자를 요리해서 비교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탈리아 마르게리타부터 시작. 반죽의 경우 밀가루 270g과 통곡물 30g을 반죽 보울에 넣어요. 물에 얼음을 넣어요. 200ml를 만들어야 해요. 얼음물을 보울에 넣어요. 약간의 건조 효모, 소금, 설탕을 쳐주고 반죽해주세요. 그릇에 올리브 오일을 부어요. 반죽이 이미 다 됐네요. 그릇으로 옮겨요. 풍화되지 않도록 랩으로 덮어주세요. 냉장고에 12시간 넣어둘 거예요. 소스를 만들어봐요. 껍질을 벗긴 체리토마토를 열고 절구에 부어요. 절구질을 해주세요. 이제 양파를 작은 큐브로 썰어주세요. 붉은 바지를 잘게 썰고요. 후라이팬을 스토브에 놓고 올리브 오일을 붓고 양파를 볶아주세요. 반투명해질 때까지요. 으깬 체리토마토, 레드바질, 말린 오레가노, 갓 갈은 후추, 그리고 물론 소금과 설탕을 쳐줘요. 섞어주세요. 5분간 끓이면 소스가 완성돼요. 토핑으로 토마토를 원형으로 썰어주세요. 오븐을 가능한 한 최대로 예열하고 피자 굽는용 특수 돌판을 넣어주세요. 반죽이 이미 부풀었네요. 테이블에 밀가루를 뿌려요. 반죽 위에도 뿌려주고 손으로 주물러주세요. 너무 부드러워서 밀대도 필요하지 않아요. 돌판이 가열되면 반죽을 올려놔요.
뜨거운 돌판 위에서 피자 도우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 바로 요리돼요. 토마토 소스를 발라주세요. 다음은 토마토 슬라이스요. 마지막으로 모짜렐라 치즈를 손으로 찢어서 피자 표면에 골고루 얹어줘요. 이제 오븐에 넣어요. 이미 매우 뜨겁기 때문에 5분만 구워주면 완성돼요. 바질을 올려주면은 이탈리안 마르게리타 피자가 완성돼요. 잘라보죠. 먹어볼게요. 맛있는 소스와 도우가 어우러진 정통 이탈리아 피자네요. 10점 만점에 8점. 다음 요리할 피자를 골라봐요. 미국의 스트롬볼리 피자를 만들어보죠. 따뜻한 물에 효모, 설탕, 소금을 넣고 섞어주세요. 반죽 보울에 밀가루 1kg, 올리브 오일을 부어주고 효모가 생기자마자 액체를 보울에 부어주세요. 이제 반죽해주세요. 다 됐네요. 랩으로 덮고 따뜻한 곳에 둬요. 토핑으로 프로볼로네 치즈를 사용할 거예요. 까서 조각으로 썰어요. 모짜렐라 치즈도 썰어주세요. 그리고 강판에 파마산 치즈를 갈아주세요. 고기로는 브레사올라와 햄을 사용하고 케이퍼도 필요해요. 이 피자는 소스가 더 간단해요. 토마토 소스, 말린 바질, 말린 마늘, 오레가노, 설탕과 소금, 올리브 오일을 냄비에 넣고 섞어주기만 하면 소스 완성. 반죽이 부풀어 올랐네요. 반죽 덩어리를 잘 모아요. 테이블 위에 밀가루를 뿌리고 반죽을 위에 놓고 얇게 펴주세요. 정사각형이 되도록 가장자리를 잘라내주세요. 소스를 바르고 펴주세요. 모짜렐라 치즈, 햄, 프로볼로네 치즈, 브레사올라, 갈은 파마산 치즈, 마지막으로 케이퍼를 뿌려요. 사방 반죽을 안쪽으로 몇 센티미터 구부리고 말아서 롤로 만들어주세요. 베이킹 시트로 옮겨요. 위에 칼집을 내주세요. 계란물에 붓을 담그고 반죽이 황금빛 갈색이 되도록 발라주세요.
그 위에 파마산 치즈를 조금 더 뿌리고 오븐으로 넣어주세요. (20분이면) 아메리칸 스트롬볼리 피자가 완성. 잘라봐요. 맛있겠네요. 먹어봐요. 맛있는 고기와 3가지 치즈 덕분에 10점 만점에 10점. 마지막 피자는 캐나다의 피자 케이크예요. 반죽을 크게 펴서 4등분해요. 한 조각을 양피지로 옮겨요. 철제 원통을 위에 대고 반죽을 잘라주세요. 고른 원으로 만들어서 굽는 판으로 옮겨요. 이 4개의 원형 반죽을 만들어 오븐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구워졌어요. 너무 부풀어서 도마로 납작하게 해줄 거예요. 토핑으로 토마토를 썰어요. 체다 치즈를 갈아주세요. 페퍼로니, 판체타, 살라마 소시지를 토핑해 줄 거예요. 또한 후라이팬에 새송이 버섯을 볶아요. 이렇게 갈색이 될 때까지요. 풍미를 위해 위스키를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바비큐 소스를 추가해줘요. 잘 볶아서 코팅해주세요. 바비큐 소스에 코팅된 새송이버섯 완료! 그리고 다른 다양한 토핑들도 준비 완료예요. 피자 소스는 고춧가루를 추가해서 더 매콤하게 만들어야 해요. 타바스코도요. 섞어만 주면 피자 케이크를 쌓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층에 매콤한 토마토 소스를 전체 표면에 펴발라요. 체다 치즈, 판체타, 바베큐 소스로 코팅한 버섯을 뿌려요. 두 번째 층 소스, 치즈, 페퍼로니, 즙을 위한 토마토, 세 번째 층 소스, 치즈, 살라미, 그리고 네 번째 층 다시 소스, 치즈, 토마토, 버섯, 살라미, 두 번째 피자와 같은 반죽을 사용해요. 다소 두껍게 굴려주세요. 포크로 구멍을 뚫어 고르게 부풀도록 해줘요. 이 반죽으로 쌓은 케이크를 덮어주세요. 고르게 해주고 초가분을 잘라주세요. 다 됐어요. 계란물을 바르고 오븐에 넣어주세요. 체다 치즈를 뿌려주고 페퍼로니 소시지를 위에 더 얹어요.
5분만 더 오븐에 구워줄 거예요. 이렇게 캐나다 피자 케이크가 요리된답니다. 잘라봐요. 와, 굉장해 보여요. 맛도 10점 만점에 9점으로 아주 맛있어요. 다양한 치즈를 넣었다면 10점일 것 같아요. 결과로 3가지 피자 중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었던 것은 아메리칸 스트롬볼리 피자였어요. 다양한 나라의 스타일로 같은 요리를 비교하는 시리즈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를 누르세요. 계속할게요. 채널 구독 필수. 모두 안녕.